일본의 요양병원은 의료 정책과 구인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요양병원도 또한 유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디컬 타임즈에서는요, 변화 필요성 일깨워준 1요양병원 환자 중심 시스템 눈길이라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속을 보면요, 일본은 보험료 인상의 더딘 속도로 환자 중심의 양질의 요양병원만 생존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뒤바뀌는 형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요, 조속한 재택의료 복귀를 강조하며 과거 요양원 건립 국고보조 70%를 30%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 속도에 보험 재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고령 환자를 두고 병원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인력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교대인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요. 입사율은 저조한 것입니다. 후생성이 정한 요양병원 간호인력 법적 기준을 맞추기도 힘든 실정이라면서 타 병원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데려가니 답답하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 요양병원 수가가요, 환자 중증도별로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환자 질환군별 수가 갭이 크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라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본의 그 부딪힌 도전에 대해서 아리우시 요양병원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우시 요양병원은요, 과거 결핵병원에서 일본 최고 요양병원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열고 나서는요, 탈신체 억제, 탈기저귀, 육상 제로의 기치를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무이탈처럼 이런 운동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아리우시 요양병원은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겪었다고 기사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요, 당시 견학원 공무원 중 탈신체 억제와 육상 제로 말고는 별게 없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목표를 새롭게 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통용하는 의료와 케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바로 환자 입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핵심 이념을 지식 습득과 기술 향상으로 변화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각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리우시 요양병원의 성공 비결의 첫 번째는요, 의료진의 인식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환자가 왜 24시간 주사를 꽂고 있어야 하지? 아시오시 병원장은요, 환자별 생활 패턴을 면밀히 관찰해 주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구분한 다음에 환자들의 신경이 무딘 다리 부위에 주사해 이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의료진의 인식 전환을 꾀한 것을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사 부분인데요.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고 치아 상황을 감안해서 맛, 식감, 영양 등을 갖춘 소프트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환자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와 배변인데 이 배변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이와 상황이 유사한데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통해서 살던 곳으로 향하는 정책 방향, 즉 조속한 재택의료 복귀가 어떠한 목표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그 노인들을 위한 배려도 있지만 의료비용 절감도 같이 취해지는 건데요. 이러한 것 외에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대형 병원을 향하는 고객들과의 경쟁, 그 결과로 나타난 인력 제약 어려움, 거기다가 환자 질환군별 수가의 차이, 또한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이의 환자 이용 정책에 고려할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똑같은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텐데요. 그것이 산부이탈과 같은 환자 입장의 인식 변환, 식사, 배변,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적인 케어 외에도 환자가 겪을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너머에 소통 부분에 집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환자, 와상 환자를 돌보는 현장 속에서는요, 아무리 이분들의 신체적인 돌봄을 하고 영양과 이런 것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궁극적인 니즈는 바로 그 병원 안에서 또는 병원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들과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병원 안과 밖에서 외롭지 않게 소통하는 감성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쟁력, 환자의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동네의 그 중소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요,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형 병원을 당연히 쫓아갈 대형 병원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성 질환이 되거나 어떠한 크리티컬한 상황이 지났을 때 그 환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따스한 의사와의 상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상이 어느 정도 계속 만성이 되면서 누워있는 요양병원인 경우에도요, 그 의사 선생님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부분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무이탈과 같은 그 기본기부터 갖추고요. 여기에 식사, 그리고 여기에 배변, 이런 것들이 더해질 것은 뭐 지금의 단계이지만 이거 너머에 진지한 요양병원이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철저히 환자 중심의 환자가 궁금해하고 환자가 가장 원하는 그러한 가려운 부분인 소통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